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경기도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GBSA,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흥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갑니다.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GBSA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기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대한민국 성장 엔진 경기도. 경기도 경제와 과학의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GBSA는 기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BSA는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잇는 글로벌 첨단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본원 및 권역센터, 경기 벤처 창업 지원센터 등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한 거점과 접점을 구축하여 경기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GBSA는 경기도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GBSA. GBSA는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미래 유망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육성, 재도전까지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애로 해결,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GBSA는 미래 기술을 통해 경기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과 특화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GBSA. 경기도 대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AI, 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바이오 헬스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GBSA는 우수한 연구 성과와 첨단 장비를 기반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바이오 기술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BSA는 경기도의 글로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의 장을 여는 GBSA. 글로벌 거점인 경기 비즈니스 센터와 경기 섬유 마케팅 센터를 주축으로 선진 시장과 성장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수출 전략 다변화에 앞장서는 GBSA.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나아갑니다. GBSA는 경기도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흥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GBSA. GBSA가 경기도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안녕하세요. 예, 터치프레너 김희철입니다. 제가 앞전에 그 영상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그 홍보 영상을 제가 좀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우리가 이제 그 양주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받으려고 TF를 구성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경기도 이제 그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복지재단을 유치를 시키려고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땅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엄청난 독서광인데요. 예, 컴퓨터 서적 같은 경우는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그리고 뭐 산문집이라든지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오늘 딱 그 옛날에 1998년도에 이제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라고 이회수의 산문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한 문구가 지금 강렬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산문집을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어떤 거냐, 정말 사랑하는 건 마음은 어떤 것이냐 설명을 했을 때, 여기 이회수 작가가 표현한 것을 빌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신으로 들어와서 내 자신이 온전히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소멸되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 맞춰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내가 좋아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냐, 이 지역을 제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가 상당히 많지만, 어떤 게 사랑인지 우리가 그 정답을 내릴 수는 없듯이 모든 질문들에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경기도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낮에 잠깐 시간이 좀 나서 제가 지난전에 이제 북부권의 수도권의 수원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을 1, 2차 이전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설로 그 조감들을 봐도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 기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양주시가 이걸 왜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을까? 솔직히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크게 이제 그게 뭐 복지를 위해서는 뭐 들어오면 좋은 기관이지만,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기관이 어떤 기관이었는지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학진흥원이 이만큼 규모가 생겨 있는데, 제가 사랑을 하게 돼서 이 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보다 보니까 오늘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가 난 내용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경기도 이제 그 경기주택공사 등 15개 공공기관 경기 북동부로 이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1차는 고양시에서 이제 관광공사하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기관을 받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2차 때 이제 그 양주시에서 이제 신설기관으로 경기고통공사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옥정 신도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1000명이 넘고요. 이게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1,4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설기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교통공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교통망 확충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봤더니 우리가 이제 그 시에서 오늘자 기사로 제가 딱 생각이 나서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자 기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앞전에 TF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또 생각이 나서 딱 들어가 왔는데, 경기도에서 양주시에 이전 예정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24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양주시청이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SNS 배너 링크, QR코드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 양주시가 이제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한 경험을 살려서 타 지자체에 앞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날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전담 추진단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그 줌으로 해서 언컨택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언컨택트는 비대면으로 이제 홍보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양주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릴레이 운동 등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기관의 그 주력하는 기관이 경기도 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일정을 맞춰서 이제 홍보 전략과 시민의 뜻과 경기도 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유치, 양주시가 경기 북부 균형의 거점을 성장할 수 있는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 다른 기사에도 났는데 여기가 양주시청이고요. 내일 양주시청에 또 제가 들어갑니다. 내일 2시 정도에 이제 양주시청으로 가게 되는데 양주시청을 제가 하도 낯이 익어서 올라가고 이 불곡산도 올라가 보고 여기를 더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잘 아는 기관 안에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여기서 제가 다 상담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기사도 났는데 이게 양주시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 실시. 이것도 오늘자 기사로 난 건데요. 여기도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경기도 경기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한다는 뜻. 그리고 이제 유치를 나서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한 경험을 살려서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제 앞서서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타 기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주시가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것이 북부 테크노밸리랑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내용을 좀 간추려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경기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의 촉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GBSA가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여기가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미션이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일을 하고 비전으로는 경기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성장의 촉진자로서 경기도 과학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 기관이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띄워놨는데 그걸 차례차례 지금 보면서 제가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뺐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기관이 이제 경기도 그 경제과학진흥원인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그 내려받기로 해서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하나하나 해서 다 살펴본 다음에 중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 봤더니 이게 그냥 금방 생긴 게 아니고요. 1997년도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경기도 이제 중소 기업진흥재단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2010년도, 2021년도까지 지금 여러 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고 본청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게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글로벌적인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관이더라고요. 뒤에 나오니까 이제 그 작은 글씨니까 잘 안 보이니까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그 미래 그 성장 엔진 경기도에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경기도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1,300만 원을 넘는
최대의 지방 정부, 그 삼성, 현대, 기아, LG, SK 하이닉스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적이라는 거죠. 그 첨단 산업,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중심,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인터넷 포털, 소프트웨어 등 이렇게 첨단 그 중심지로 세계적 기업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 아시아의 거점과 동부가 그 16억이 넘는 거대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EU와 그 납타와 함께 세계 3대 무역 블록 중 하나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우수한 인력 지원도 하고, 이제 내용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광교 테크노밸리를 여기가 이제 여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관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판교 테크노밸리, 그 4차 산업에 관련된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낸 게 이제 바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 사실이라 저도 이제 내려받기를 해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와, 이게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호재가 이제 많은데 이 기관이 들어가면 정말 시너지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주 기업 수가 이제 1,309개가 되고요. 입주 기업의 직원 수가 63,05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지금 성남시 분당구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이 87.5, 테크노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남의 팝콘 테크노밸리가 87.5조까지 77조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 매출을 제쳤습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그 강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해서 4차 산업하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고도화시키는, 그래서 현장 중심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관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 하면 맞춤형 지원형 강소교육은 벤처기업하고 이제 창업을 도와주는 건데요. 중소기업을 성장 지원한다는 겁니다. 수출 마케팅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창업 벤처,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있지만 이게 다 이제 창업해서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나왔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 다음 보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우리가 이제 그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경기도의 대표 기업으로 직접 육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또 인증, 기업을 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거기서 떠나서 또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런 해외 마케팅하고 이제 미취업자 이제 취업도 연계해서 하는 엄청난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보면 수출 마케팅 지원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 봤더니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이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수출을 할 때 이제 초보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수출 융한 기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육성시킨 다음에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관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 중심으로 해외 개척을 수출 시장을 다변화를 앞장서겠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주요 국가의 이제 통상 정책에 적극 대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도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과학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선도,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클러스터 혁신 고도화. 그리고 그 다음 봤더니 4차 산업, 우리가 이제 북부 테크노밸리가 이제 섬유 관련된 R&D 센터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롤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전자 부분에도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4차 산업을 그 혁명을 선도하는, 그래서 이제 판교하고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기관을 보니까 바이오 헬스 산업,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생명 연장에 관한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난치병도 해결을 하고 해결을 못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오래 살 수 있는 그 이런 지금도 그 의료 과학이 좀 발달하고 있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을 또 육성하는 4차 산업과 함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경기도에 이제 글로벌 핵심 그 혁점 거점으로서 이제 앞장을 서고 있고 이제 현장 중심 그리고 이제 그 연구 맞춤형 연구 서비스 헬스 기업 경쟁력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돕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엄청나게 신성장 그 아까 4차 산업 말고 신성장 그 융합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클러스터 혁신 고도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 모습은 지금 판교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성공적인 그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입주 기업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 관교, 북부 중심의 클러스터를 그 활성화한다고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교, 광교 그 테크노밸리는 이미 있어요. 네, 그 북부 중심의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북부 테크노밸리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서명 운동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랑 만나면 시너지가 참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현장 중심으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도에 있는 모든 거를 그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소벤처기업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지금 시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지금 과도기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항상 그 연구한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과학 기술 정책 개발도 그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 이제 그 경기도과 R&D를 주관도 개최도 하고 국내를 떠나서 또 해외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주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데요. 여기 해외 사무소를 보시면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뭐 섬유 마케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센터하고 그 해외 사무소를 봤더니 모스크바, 테헤란, 나이로비, 물바이, 충칭, 선양, 상하이, 광저우, 호치민, 방콕, 쿠알라룸푸르까지 여기 사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LA하고 뉴욕과 상파울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관들이 그 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그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고 현지에도 이제 큰 시장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하고 나이로비 등 테헤란 등 모스크바 등 여기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진짜 기관이라는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심장이 좀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이런 기관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경기 비즈니스 센터 GBC는 시장성 우수한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오 발굴 거래 성의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섬유 그 마케팅 센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섬유 지원의 해외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전시회를 참가 대행 등 수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경기도 섬유 지원 마케팅 센터가 그 양주가 섬유 도시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섬유 지원 센터가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거점을 보시면 여기 지금 그 경기 섬유지원센터 양주에 들어가 있고요. 경기 벤처 창업지원센터 양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역이 이제 포천에 이제 북부권 그 역센터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벤처 창업지원센터가 포천에 이제 2개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남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거점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수도권의 개발 라인들을 보면 양주가 이제 북부권역에서는 센터를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고양시, 구리시,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의왕, 의정부시, 파주, 평택, 포천까지 이런 기관들이 그 지사들이 다 파견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관리를 하는 기관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엄청나게 창출할 것 같은,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심장이, 이걸 보고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없었으면 제가 그 부동산 특급 정보라고 얘기했던 그 진짜 지구 단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요, 정말 매일 모니터링하고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내일 만나는 분들한테도 그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왜 경기도가 섬유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내일 만날 곳이 아까 보셨던 양주시청인데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양주역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그 역사경 개발은 펜스가 쭉 쳐져 있어서, 그래서 양주시청에서 제가 보자고 한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불고산에서 여기를 내려다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유양동에 제가 그 아트센터, 양주 아트센터 건립을 한다고 돼 있죠. 그 양주 어울림센터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과 그 양주시 옥정신도시로 그 종합병원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정부로 그 종합병원 때문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장을 유치를 해서 상업 기능을 대폭 여기 기능을 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준공 예정인 환승센터. 그러니까 환승센터는 버스가 300대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잠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대중교통급 또한 되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양주시 부부테크노밸리는 2023년도 입주입니다. 역세권 개발하고 양주 부부테크노밸리가 2023년도 완공 입주인 거예요. GTX 노선이 이제 빠르게 이제 2023년 되면 개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선례에 얻는 거기 때문에 신일노선에서도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되는 구간이어서 2024년도 얘네들이 다 완성될 때는 GTX 노선은 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을 하시고 현장을 보셔야지, 제가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지금 그 빈 공간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우건설에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이제 민간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부테크노밸리도 다 민간 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구 단위가 싹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경기도에서 양주에서 특히나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유치를 시켜달라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복지재단은 그 뭐 들어와도 좋고 안 들어와도 뭐 그냥 그런 기관인데, 경기도 그 경제과학진흥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테크노밸리하고 만나면 여기가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크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양주에는 섬유지원센터가 요 뒤에 있습니다. 484억 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양주 시민이라면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여기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라면 펜스가 쳐져 있어 공사가 들어가는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완공 입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땅을 사신 분이라면 이미 저하고 이제 그 땅을 사신 분이라면 정말로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홍보 영상이 그렇게 뭐 되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기 보시면 지금 그 오늘 날짜로 열린 건데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공기관 양주시가 추가 유치를 위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대 축이 움직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하고 두 개 기관을 유치하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가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넘어가죠. 여기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양주 시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함하고 주소하고 up동 서명하기 누르면 지금 현재 참여자 수가 3,767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양주를 하고 떠나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거점으로 이제 잡아놨던 지구 단위가 그 떨어진 그 안에 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확실한 그 팩트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분양이 힘들었는데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하고 싶어하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몰랐던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참여주가 3,767명이면 양주시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양주 시민이 보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영상 그 올리고 그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양주시가 거의 센터에 있습니다.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양주시청이 그 남쪽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전부터 시청을 거기다 만들어 놨던 겁니다.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교통공사를 받았는데 진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만 받으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대박인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그 4차 산업하고 부프테크노밸리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IT 이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땅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떤 지식이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느끼시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제가 한 트럭에 넘는 그런 컴퓨터 관련 서적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 알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지식이라는 걸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생 공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보시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양주 시민이라면 아까도 전화 주신 분도 양주 시민분들이 몇 분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만났던 분들이 양주 시민들이 이제 자기 땅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북부 테크노밸리를 서명을 운동을 해서 유치를 한 것처럼 주민들이 그 다른 그 지역에서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주시가 고무적인 것은 북부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봤을 때 저기다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시너지가 엄청나겠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양주시에 있는 그런 뭐 땅을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이 소멸될 것만큼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냈던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관심이 없고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땅을 여기에 들어가신 분은 이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유치가 확정이 됐다는 기사가 나오면 안 그래도 이제 격포제가 끼어 있는데 여기만 해도 그냥 지금 땅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관이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부 테크노밸리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알고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정말 이런 지역을 제가 들어가서 제가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가 연애를 하듯이 알면 알수록 정말 사랑에 빠지는 도시가 양주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광명도 마찬가지고 너무 광명도 제가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3기 신도시는 제가 매일매일 기사를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주일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지금 적어요. 이 숫자가 많이 안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주 시민이란 분들은 여기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분들은 여기에서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매일매일 올라가는 제가 영상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하루였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